텍스트 89페이지 세 번째 단락입니다. 우리는 의식이 두뇌 안에 자리 잡고 앉아서 눈과 귀라는 창문을 통해서 사물을 보거나 듣고 두뇌를 사용해서 생각한다고 추측합니다. 그러나 실제 사실을 관찰하면 이런 상식과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두뇌 내부에서 발견되는 것은 신경세포 간의 전기화학적 상호작용이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의식이 있는 장소는 두뇌가 아닙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라마나 마리시 님께서도 라디오의 비유를 통해서 두뇌는 의식을 제너레이팅 하는 것이 아니고 의식을 중개한다. 즉 의식의 표현 수단이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두뇌는 의식 스스로를 표현하고 스스로를 자각하기 위해서 표상하고 자식, 스스로 아는 거죠. 자식을 하기 위해서 자각입니다. 자각하기 위한 스스로의 수단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두뇌 자체도 의식이죠. 그리고 2020년대 현대에 와서도 거의 100년 전에 라마나 마리시 님의 이 성각의 비유와 하등 다르지 않는 비유를 누가 사용하느냐? 바로 현대의 과학자들이 양자 물리학자, 생물학자, 생화학자 등등의 이 자연과학자들이 오히려 이 두뇌 혹은 몸은 의식의 중개장치다. 감압 내지 정폭장치다. 정폭이라기보다는 주로 감압장치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비유적으로 옳겠다. 그래서 의식이 있는 장소는 두뇌가 아니다라는 것은 이 종교, 인문, 사회과학이든 자연과학이든 현대에 와서는 어느 정도 밝혀지고 있고요. 또 밝혀졌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의식이 두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의식은 딱 한 군데를 제외하고는 달리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것은 두뇌 밖의 모든 공간입니다. 의식이 소위 말하는 이 개별 영혼이 자아가 나라는 것의 핵심이 두뇌나 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있을 때는 여기밖에 없죠. 우리는 보통 몸이나 두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면 이 공간을 몸을 포함하고 있는 전체 공간을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시공간을 초월한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죠. 시간과 공간과 생각과 감정을 초월한 그 어딘가에 뭔가가 정신이, 의식이 또 마음이
주인공이 하나님이 부처님이 계실 것이다.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죠. 어디선가 들은 듯한. 그러나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말은 없지요. 그런데 어디선가 들은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두뇌조차 의식을 담는 용기가 아니라면 의식은 그 어디에도 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옛 선현 성각께서 말씀하시기를 심외무물이라 했잖아요. 마음 밖에는 한 물건도 없다. 심외무일물 이렇게 했죠. 마음 밖에는 단 한 물건도 없다. 그러니까 한 물건도 없다 했으니까 시간, 공간, 물체, 두뇌, 사람, 식물, 동물 이 모든 것이 한 물건도 없다 했으니까 모든 물건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바로 이 의식 안에 혹은 의식으로서 의식하면서 있는 거죠. 의식 안에 의식으로서 의식하면서 하나로서 동시에 있다. 일동시에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태양은 뜨거지고 달도 뜨거지고 동시에 심장이 박동하고 파도가 치고 철새가 날아간다. 이것은 하나로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몹시 궁금하죠. 왜 태양은 뜨거지고 심장은 박동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멈추고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파도가 치고 왜 이럴까? 이것은 의식의 생명의 단 하나인 생명의 활동이다 이 말이죠. 심장을 박동시키는 것이 태양을 빛나게 하는 바로 이것인데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살아있게 하는 이것이 곧 모든 것을 죽어서 다시 재생시키는 영혼 윤회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이 태양을 빛나게 하고 심장을 박동시키는 두뇌가 작동을 하게 하는 이것이 모든 생명체를 살리고 또한 죽여서 그러면 죽이는 걸로 죽이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전체적으로 다시 리프레시 아주 신선하게 재생되는 그러한 끝없는 과정인데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듯이 이 삶만이 삶 앞에는 반드시 죽음이 있지요. 삶 뒤에도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은 공이 생명이다 삶이다 이제는 올바르게 볼 수 있게 된 거죠. 우리는 이렇게 일상의 삶만이 생명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심지어는 깊은 잠이라든가 잠 속의 꿈은 좀 미약한 생명 혹은 생명조차 아닌 걸로 알고 있고 낮에 이 일상만을 생명으로 아는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은 이 단일한 생명, 즉 의식 생명이죠. 이 의식 생명에 근거하면서 이 생명의 자기 표현이다 이 말이에요. 일동시에 자기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심외무일물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특별히 이 상식이 이야기하듯이 이 의식이 두뇌 안에 몸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여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왜 여기라 하는가? 왜 그냥 공간 이거라 공간이 아니라 하는가? 공간이라 해도 되지만 우리가 공간에 대한 공간이라는 이름에 대한 개념을 워낙 굳건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공간은 의식이 나타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변허공 각소현발 이렇게 돼 있죠. 무변허공 각소현발. 가히 없는 이 허공이 곧 의식의 나타남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타남이고 뭐고 다 치워버리면 이 가히 없는 허공이 곧 의식이다 이 얘기죠. 그런데 이제 공간 내지 허공이라는 우리가 선입견이 너무 강하게 있기 때문에 이걸 떨쳐내기가 어렵죠. 그래서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비화되죠. 신비화하지 않고 온갖 블러핑을 다 빼버리고 온갖 허황된 과장을 다 빼버리고 이야기하면 시간과 공간이 그냥 말로 이야기합니다. 시간과 공간이 의식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의식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별도의 의식이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시간과 공간 그 자체지만 시간과 공간으로 알고 있는 그것은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과 공간은 아니지만 시간과 공간 이 자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신비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요. 신비화할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지금 눈앞에 그냥 이 컵이 전부인데 뭐를 신비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뭔가 개인적 동기의 특성이죠. 뭔가 신기하고 기발한 것을 찾아서 이렇게 다닌 건데 알고 봤더니 눈앞이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평등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참 이상한 의미에서 시기 질투가 이제 일어날 수가 있죠. 그러므로 의식은 모든 장소, 즉 모든 공간과 시간에 있고 또 그래야만 합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심외무일물이니까요. 심외무일물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고 가만히 관찰자 없이 관찰을 해보면 즉 자각이 일어나죠. 이해를 바탕으로 자각은 저절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뭐 힘들게 할 필요는 없죠. 이해를 바탕으로 이 자각은 저절로 일어나는, 그래서 자각이라 하잖아요. 이 스스로 자자는 오토매틱이다 이런 뜻도 되죠. 스스로도 되지만 저절로 오토매틱하게 자동으로 이 말이죠. 자동.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자 자동이 스스로 움직인다니까 자동으로.
한편 지금 보이고 들리는 사물과 장면은 두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두뇌 바깥 공간에 있는 것이 분명한 우리의 경험적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두뇌 안에 있다면 지금 의식되는 모든 것이 두뇌 안에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이 컵이 지금 두뇌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분명히 두뇌 안에 들어와 있지 않다 이 말이죠. 그리고 컵을 의식하고 있잖아요. 의식이 곧 컵이고 컵이 곧 의식인데 이 의식은 두뇌 안에 있습니까? 지금 말이에요. 지금 당장 두뇌 안에 있느냐? 두뇌 밖에. 이 몸과 같이 있느냐 이 말이죠. 몸과 컵은 같이 동시에 의식되죠. 몸과 컵뿐만 아니라 몸과 세계가, 그러니까 몸을 빠뜨릴까봐 세계 하면 몸도 세계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몸을 자꾸 제외시키니까, 이걸 주체로서 제외시키니까 늘 객체 취급을 당하면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걸 주체로 여기니까 굳이 몸과 세계라 하는 거지, 사실은 세계 이러면 몸이 들어가 있죠. 그러나 계속 몸과 세계라고 지칭해야 우리가 오해에서, 길고 긴 오해에서 서서히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몸과 세계, 즉 몸과 이 삼라만상이 일동시에 이렇게 의식으로, 있음으로, 알므로, 즉 있음과 알므로 동시에 있다 이 말이에요. 알미 있음이고 있음이 알미죠. 알미 있음이고 있음이 알미다. 즉 먼저 있고 알게 되는 게 아니고요. 또 아니까 있게 되는 게 아니고요. 요즘은 이게 양자 물리학 때문에 자꾸 이제 거꾸로 가죠. 있기 때문에 안다. 이것이 과거라면 이제 현대에 와서는 그거 잘못되었다. 그래서 거꾸로다. 알기 때문에 있다. 또 이렇게 가죠. 즉 객관이 있으니까 주관이 인식한다 이래 되다가, 그게 아니고 객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관이 인식하니까 객관이 있게 된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동시다 이 말이에요. 일동시다, 조용동시다, 생조일동이다 이 말이에요. 암과 있음과 알은 하나다 이 말이에요. 두 개였다가 하나로 합치어지는 게 아니고요. 본래 하나다 이 말이에요. 본래. 왜 그렇습니까? 지금 당장의 경험을 보라 이 말이죠. 지금 이 있음과 알미 분리될 수 있느냐? 어디서 경계 지어지는데요? 도무지 없잖아요. 그래서 일체 유심이라 했고 삼계 유심, 만법 유식이라 한 것이 이거구나. 이렇게. 이때 이 모든 사물과 장면을 보고 듣고 아는 의식 역시 두뇌 안에 위치하지 않음도 분명합니다. 즉 우리는 지금 두뇌 안에서 자아와 세계를 의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뇌 바깥에서 자아와 세계를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분명한 사실은 두뇌 바깥에 있는 의식이 두뇌 바깥에 있는 세상 만물을 보고 듣고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뇌 밖 공간에 보이는, 두뇌 밖 공간에 보는 자인 의식과 보이는 대상인 세상 만물 두 개가 발견되어야 하는데 그 둘 사이를 가르는 경계선은 도무지 발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는 자, 보이는 장면, 보는 자와 보이는 장면이라는 이 구분, 이원성이죠. 또 주관, 객관, 이원성, 의식, 세상 만물 이원성, 정신과 물질 이원성, 우리와 세계라는 이원성, 이들 반대 쌍들은 실제로는 서로 다르지 않은 같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차양자동, 상무역이 관기며 상유역이 관기요, 차양자동, 추리이명. 그러니까 두 개가 사실은 하나인데 이름만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름이 다른 것은 모양도 다르죠. 즉 이름과 모양이 다른 것이지, 이름과 모양이 다른 것이지 본래 하나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금강경 사국이죠. 약견, 재상, 비상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만물은 곧 의식이고 의식은 곧 세상 만물입니다. 우리는 의식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만물이다 이 말이에요. 드디어 우리는 이렇게 됨으로써 몸에서 벗어나서, 소위 말해서 몸에서 해탈해서, 죽기 전에 벌써 몸에서 해탈해서 어떻게 됩니까? 세상 만물과 친교 관계, 친구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생명축제죠. 생명축제의 장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반야심경에 물질이 의식이고 의식이 물질이다. 이것이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이렇게 했죠. 의식이 시공간 물체고 시공간 물체가 의식이다. 이것이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수상 행식, 역부 여시 이렇게 했죠. 즉 물질과 정신, 물질과 생각, 물질과 감정 이 전체가 다 단일 의식이다. 이렇게 반야심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의식은 바로 의식되는 그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의식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의식되는 것이 의식이죠. 그래서 지금의 의식 상태 진술과 세계 상태 진술은 몸을 넣죠. 몸과 세계 상태, 지금 당장에 있어서의 몸과 세계 상태 진술. 즉 몸이 있고 컵이 있다. 이거와 의식 상태 진술. 지금 몸이 의식되고 온갖 생각, 감정, 느낌이 의식되고 컵이 의식된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매 순간의 의식 상태 진술과 몸 세계 상태 진술은 온전히 일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식은 바로 의식되는 이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 특별히 가리킬 데가 없어요. 이것이다 할 때는 전체도 이게 우습죠. 그러니까 시공간과 물체 전체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시작과 끝도 없고요. 또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의식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놀랍죠. 돈 한 푼 안 들이고 이게 엄청난 거. 의식은 바로 의식되는 그것입니다. 의식은 보이고 들리는 사물과 장면 그것입니다. 자, 무엇이 의식입니까? 보인다. 봄, 이것이 의식이죠. 봄. 여기서 보는 주체는 없어요. 봄.
그러니까 보인다, 보임, 보임, 들림 이것이죠. 보임, 들림 이것이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의식은 항상 의식되는 대상과 함께 있는 게 아니고요. 대상 그것이 의식이다 이 말이죠. 의식 대상 이런 용어를 쓰니까 좋지 않아요. 무엇인가가 보이고 들린다면 의식은 보이고 들리는 그것과 언제나 같이 있습니다. 무엇인가가 보이고 들린다면 보이고 들리는 그것과 언제나 같이 있다. 하이, 같이 있다. 같이 있다 이러니까 두 개가 마치 따로따로 있는데 뭔가가 두 개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것이 같이 있다 이렇게 들리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다. 차양자 동 일동 하나로 같은데 one and the same인데 우리가 이름과 모양으로 그냥 임시로 재밌게 이 생명 축제를 다양하게 왜냐하면 이 이원성에서 온갖 무한대의 다양성이 나오죠. 그래서 이원성은 무슨 나쁜 게 아니에요. 악도 아니고 그렇다고 선도 아니고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축제다. 어린아이들이 이 동네 공터에서 놀 때 그게 선입니까 악입니까? 그런 판단 대상이 아니죠. 예, 우리의 생사가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의 생사가 그와 같다. 그래서 이 텍스트를 이 책을 출판한 사장님과 상의해서 한번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은 대상과 의식이 같이 있다고 해서 대상과 별도로 의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적어 놨네요. 그러니까 두 개라고 생각할까봐 이렇게 적어 놨네요. 괜히 스피커가 흥분을 했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대상과 의식이 같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대상과 별도로 의식이 있다 이렇게 오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대상은 잘 보이지만 의식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 대상이 의식이니까 뭐 볼 필요도 없죠. 컵을 봤다면 이미 우주의 시작과 끝을 다 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컵을 보았다면 우주의 시작과 끝, 삶과 죽음의 시작과 끝을 다 보았다 이 말이죠. 이런 진실을 이해하고 실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처음에는 쉽지 않지만 자꾸 듣는 수밖에 없죠. 들어서 기존의 선입견을 이 반야지혜로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어요. 얼음이 물인 것만 안다면 그것이 뭐 녹는데 10년이 걸리든 아니면 10분이 걸리든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안 녹아도 돼요. 심지어는 얼음이 물이라는 사실만 이해하고 확신한다면 굳이 말라고 녹습니까? 왜? 얼음 자체로도 얼마든지 사용 가능하죠. 예. 그 쓰임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굳이 녹을 필요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죠. 비유를 들 수는 있지만 역시 비유에 불과하므로 실제와 정확하게 들어맞지 않습니다. 물에 녹아든 소금은 보이지 않으며 물만 보입니다. 자, 이 비유가 이제 왜 정확하지? 물과 소금은 분명히 다른 거니까요. 그런데 의식에 있어서는 이게 물도 의식이고 소금도 의식이기 때문에 이게 좀 정확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비유를 들으면 우리가 이제 세상 만물에 다 불성이 들어있다 이러니까 세상 만물은 물체로서 있고 그 안에 뭔가 영적인 불성이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자꾸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말하기가 좀 무서운 거죠. 말하기가 무서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잘못 말하면 이제 500생 여우생을 받아서 여우로 사는데 그거는 우리가 공안에 대한 잘못된 이해라고 얘기를 했죠. 잘못 얘기하면 무섭지만 잘못 얘기해서 무서운 것 그건 역시 이 의식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참 현지우현 묘하고 참으로 묘하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잘못된 게 가만히 알고 나면 잘못된 게 하나도 없고요. 그렇다면 팔만대전 그래서 부처님께서 나는 한마디도 한 것이 없다. 즉 진지하게 내가 말한 것을 진지하게 진짜 글자 그대로 얘기한 것은 단 한마디도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으셨던 거죠. 왜 그러냐? 잘못된 게 없기 때문에 한마디도 말할 필요가 사실은 없지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또 너무 우리의 본래 기쁨과는 들어맞지 않기 때문에 금으로 만든 거북이와 돼지는 모두 금일 뿐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물에 녹은 소금보다는 이 금거북이, 금돼지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돼지도 금이고 금도 금이니까요. 또 돼지 모양이 사라져도 금은 불생불멸, 부정불감이죠. 한치의 손실도 없고 그렇다고 보태짐도 없이 불생불멸이죠. 금거북이나 금돼지에 있어서 거북이나 돼지가 있든 없든 금은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비유가 더 좋아요. 바다의 수많은 파도와 물방울은 전부 그냥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파도가 치든 안 치든 물방울이 생겨나든 안 생겨나든 바다는 부정불감, 불생불멸이다 이 말이에요. 비유로서는 이게 바다도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비유가 좀 100%는 아니죠. 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의식은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의식이다. 그러니까 의식도 하나의 이름이죠. 의식입니다. 이름입니다. 다채로운 무지개 색깔은 모두 색깔 없는 햇빛입니다. 물결은 단지 물입니다. 그럼 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올해부터 우리의 마음과 귀가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참으로 절친이었다 이 말이에요. 참으로 친한 친구였다 이 말이죠. 컵인 줄로만 알았었는데 학이자성 어찌 상상이나 했으리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만약 의식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의식 또한 없는 것인지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몸과 세상이라 했잖아요, 의식이. 그러면 몸도 없고 세상도 없는 상태가 있죠. 예를 들어 태어나기 전, 그냥 우리가 상식으로 알 때 태어나기 전, 그 다음에 깊은 잠, 죽은 뒤, 이때는 몸도 없고 세상도 없을 것인데 그럼 뭐 태어나기 전과 죽은 뒤는 우리가 모른다 쳐도 깊은 잠에서는 세상도 없고 몸도 없고 그 어떤 인식도 없고 의식도 없는데 그럼 의식도 없어지는 겁니까? 이렇게 의문이 들죠. 여기에 대해서는 라마나 마하리시께서 라마나 마하리시 개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라마나 마하리시 성각, 의식께서 이야기하기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었죠. 의식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의식은 여전히 본래의 투명한 의식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식되는 것, 즉 세상 만물 역시 투명한 의식의 변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금덩어리에서 모양이 나온 것, 표상이죠. 의지에서 표상이 나오듯이 금덩어리에서 모양이 나오고요. 잔잔한 바다에서 파도와 물보라가 나오는 거죠. 그러나 바다와 금은 하등 달라지는 것이 없고요. 사라지지도 않고 생겨나지도 않는다. 본래 그대로다 이 말이에요. 몸과 세상 만물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알므로서의 의식은 항상 그대로 있습니다. 물결이 있든 없든 물은 언제나 그대로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돼지나 거북이가 있든 없든 금은 언제나 그대로죠. 너무 좀 통속적인 비유가 되어서 뭔가 그래서 매 순간에 우리 경험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컵이 있든 없든, 컵이 이렇게 있든 아니면 컵이 없든, 자, 컵이 있어도 이 단일 의식이고요. 컵이 없어도 이 단일 의식이죠. 이것은 분명한 직관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와 확신이 있다면 이것은 그것이 전부다 이 말이죠. 더 바랄 것도 없고요. 그럴 필요도 없다 이 말이에요. 자, 92페이지 두 번째입니다. 의식되는 것이 곧 의식하는 의식이므로, 즉 몸과 세상 만물이 곧 의식하고 있는 의식이므로 드는 세계를 주관과 객관으로 나누어 보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뭐 일상생활 하면서 이것은 객관이 아니야, 주관도 아니야, 단일 의식 자꾸 이렇게 사람과 대화하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차분하게 그냥 단 한 번 가슴 깊이 이해하고 확신이 일어나면 그대로 그냥 잘 보관해 두고요. 그저 일상에서는 또 꿈에서는 마치 주관과 객관이 있는 듯이 그렇게 연극을 펼쳐 나가면 되는 거죠. 이것이 잘 수지 보호하는 거죠. 나누어 보지 않아야 합니다. 세계를 아는 자는 세계와 별도로 있지 않으며 세계와 한 몸으로 있습니다.
이 말도 좋지는 않아요. 세계와 한 몸으로. 그러면 한 몸, 전에는 두 몸이었나?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자각이다 이 말이에요. 몸과 세계는 의식의 자기 자각이다 이 말이죠. 몸과 세계는 의식의 자기 자각이다. 이것이 더 낫습니까? 아니면 의식이 의식을 의식한다가 더 낫겠습니까? 이 다음 카페 대문에 몸과 세계는 의식이 의식을 의식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꾸도록 할까요? 몸과 세계는 의식의 자기 자각이다. 어떤 것이 더 낫겠습니까? 의견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곧 의식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의식 혹은 정신을 다시금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이나 의식이나 정신이나 감정을 아무리 찾아도 두뇌를 아무리 해부하고 몸을 아무리 뒤져도 그리고 허공을 아무리 쳐다봐도 없지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마음이 어디 있는지 참 이 마음이란 게 이 정신이란 것이 특히 정신적 고통이죠.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일단 있어야 되죠.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이 아플 때 어떻게 치료해야 됩니까? 일단 마음이 있는 데를 찾아야죠. 그래서 마음을 가지고 와서 그 아픈 장소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일단 마음을 찾지를 못해요. 분명히 마음에 고통이 있는데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못 찾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죠. 알고 봤더니 온 세상이 곧 의식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의식 혹은 정신을 다시금 찾을 수는 없다. 우리가 이미 그것인 것을 우리가 어찌 다시 그것이 되거나 그것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의식인 것을 의식이 어찌 다시 의식이 되거나 의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보조 스님께서도 수없이 강조하신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발견한 것 중에 가장 최고의 지혜이자 보물입니다. 사람이 발견한 것 중에 가장 최고의 지혜이자 보물.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몸과 세상이, 바로 이 몸과 이 컵이 의식의 자기 자각이라는 이 진실. 이것이 가장 소중한 지혜이고 보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래서 만약 천하를 천하에 감춘다면 찾을 방법이 없다. 이렇게 장자는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벌여서 땅을 획득하거나 사람을 지배하거나 권력과 재물을 획득할 필요가 없죠. 왜? 그거보다 훨씬 건강하고 즐겁고 원대한 일은 바로 이 천하가 이미 우리라는 이 진실, 이 지혜의 보물을 획득하는 것만 훨씬 못하죠. 그런 일은. 만약 천하를 천하에 감춘다면 찾을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 의식의 자기 자각, 여기에 컵이 있다. 이것이 의식의 자기 자각이라는 이 지혜의 보물. 이것은
사람이 발견한 것 중에 가장 최고의 지혜이고 보물입니다. 이렇게 강조할 수 있겠습니다. 도반번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